여러분, 통장 잔고가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남들처럼 목돈도 없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도 늦고 몸은 지치고 그런데 은퇴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럴 때 사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접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오늘부터 시스템으로 간다고 정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길 이야기입니다. 돈 없고 백도 없으면 결국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단순한 장치가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QLD와 TQQQ를 어떻게 연결해서 현실적으로 굴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한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는 마법이 아닙니다. 가속 페달입니다. 가속 페달은 목적지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오늘은 가속 페달을 밟는 법이 아니라 사고 안 나게 달리는 법을 먼저 잡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제일 위험한 착각이 뭐냐면 한 방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사람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고 환율을 보고 누가 뭘 샀는지 보고 오르기 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투자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감정 게임입니다. 감정 게임은 결국 체력 싸움이고 돈 없는 사람이 먼저 탈락합니다. 그래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실력보다 먼저 자동화입니다. 나는 똑똑해지기 전에 먼저 꾸준해져야 합니다. 꾸준함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빚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뻔한 말 같지만 QLD, TQQQ를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해집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키웁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기다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빚을 쓰는 순간 기다릴 시간이 사라집니다. 기다릴 시간이 사라지면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그 한 번이 몇 년의 복리를 통째로 날립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가격을 맞추려 하지 않고 시간을 모읍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사야 하냐고 묻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나? 그 답이 길수록 타이밍의 중요성은 줄어듭니다. 길게 버틸수록 내 편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됩니다. 확률은 꾸준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나는 기업과 동업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걸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건 하루의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과 이익을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관점이 잡히면 뉴스가 덜 무섭고 하락이 덜 공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토대입니다. 이제 QLD와 TQQQ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왜 찾냐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리를 더 빠르게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월급이 빠듯한데 적립만으로는 답답합니다. 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같습니다. 그 답답함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이 사람을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본은 시장 전체를 사는 습관입니다. 그 위에 내 성향과 기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가속을 얹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중입니다. QLD, TQQQ로 인생을 걸지 말고 루틴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그림은 단순합니다. 첫째, 코어는 넓게 갑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자산을 기준으로 깔아둡니다. 둘째, 위성으로 QLD나 TQQQ를 붙입니다. 셋째, 월급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넷째, 조건을 정하고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정한 규칙대로만 움직입니다. 그 규칙을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월급에서 투자 비율을 먼저 고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는 돈으로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남는 돈은 평생 안 남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먼저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둘째, QLD, TQQQ는 기계적으로 삽니다. 오늘이 싸 보이는지 비싸 보이는지 그 감정은 매번 틀립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짧은 구간에서 사람 심리를 더 자극합니다. 올랐을 때는 더 사고 싶고 떨어졌을 때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짜를 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셋째, 하락을 전제로 설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QLD, TQQQ는 하락이 옵니다. 큰 하락이 옵니다. 그때 흔들리는 건 지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는 뭐냐면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인지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락이 와도 잠을 잘 수 있는 비중으로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는 비중이면
그건 투자 말고 고문입니다. 넷째의 매도는 두 가지 경우만 염두에 둡니다. 하나는 돈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커져서 위험이 과해졌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르면 팔고 싶고 내리면 팔고 싶습니다. 그런 매도는 대부분 감정 매도입니다. 감정 매도는 보통 바닥에서 나오고 꼭지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도는 기준을 딱 두 개로 단순화합니다. 다섯째, 점검 주기를 줄입니다. 매일 보시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매일 보면 시장이 나를 조종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만 내 루틴이 유지되는지 점검합니다. 수익률 자랑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QLD랑 TQQQ는 뭐가 더 좋습니까?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 체력과 목적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QLD는 TQQQ보다 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TQQQ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그만큼 멘탈도 더 흔들립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QLD로 루틴을 만들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 성향이 허락하면 일부를 TQQQ로 옮기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QLD, TQQQ를 한다고 해서 단기 투자가 정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루틴이 없으면 더 빨리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는 실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시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돈 없고 백도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자동화입니다. 빚을 끊고 월급에서 먼저 빼고 ETF로 넓게 깔고 QLD, TQQQ는 감당 가능한 만큼만 얹고 날짜를 정해서 기계적으로 사고 점검은 짧게 하지 말고 오래 버티는 구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걸 1년만 해도 삶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3년이 지나면 통장 숫자가 달라지고 5년이 지나면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이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 아닙니다. 운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은퇴는 대단한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준비합니다. 오늘 월급의 작은 조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QLD, TQQQ는 그 작은 조각에 속도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먼저 방향과 안전벨트부터 채우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고 원칙과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비중과 기간을 조절하시고 본인 책임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면 여러분의 월급 구조와 투자 기간을 가정해서 QLD, TQQQ 비중을 무리 없이 설계하는 루틴 버전도 이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